자, 그렇다면 오늘은요, 우리 문장의 형식 그리고 이 it이라고 하는 이 대명사의 쓰임에 관해서 알아볼 텐데요. 먼저 문장의 형식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크게 영어의 문장은 주어부와 수어부, 주어와 서술어로 나눌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사실 이 문장 중에서도 굳이 중요한 걸 따져보자면 동사가 제일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동사에 따라서 그 문장의 형식이 뒤에 뭐가 따라오는지가 결정이 되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 크게 문장의 형식을 영어에서는 5가지로 나누는데요. 이 5가지로 나누는 기준은 어떤 동사가 쓰였는가에 따른 것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각각 그래서 1형식 동사, 2형식 동사, 3형식, 4형식, 5형식 동사라고 불러도 별 다른 그런 차이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부르실 수도 있어요. 자, 그럼 먼저 문장의 종류 첫 번째 우리 1형식이라고 붙여진 이 문장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형식이라고 하는 것은 어렵게 생각하시지 마시고요. 주어와 동사로만 이루어져 있는 그런 문장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자, 해석은 어떻게? S가 V하다. S가 V하다라고 하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birds sing. 네, 새들은 노래한다. They work. 그 사람들은 일한다. 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첫 번째 1형식에 해당하는 문장입니다. 별로 어려운 거 없죠? 자, 두 번째 2형식 문장을 보실까요? 2형식 문장은 주어와 동사 그리고 보어로 이루어진 그런 문장을 말하는데요. 자, 보어라고 하는 것은 compliments, 네, 보충을 해주는 말이다라는 그런 뜻이죠. 이 2형식 문장의 해석은 S는 C이다 라고 하실 수 있습니다. S는 C이다. 예를 들어서 우리 대표적인 이 2형식 문장의 비동사인데요. I am a student 라고 하면 나는 학생이다. 라고 이 얘기를 하시면 되고 she is beautiful 이라고 하면은 그는 아름답다 라고 그렇게 해석을 하실 수가 있겠죠. 특히 이렇게 쓰이는 동사들 중에 좀 특이한 동사들이 있는데 그 동사들이 바로 감각을 나타내는 동사. 예를 들면 look, feel, sound, taste와 같은 동사들이 이 대표적인 또 2형식 동사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you look happy. 너 행복해 보이는데 라든가 아니면은 it sounds strange. 그거 이상하게 들려 라든가 it tastes good. 정말 맛있는데 라는 동사들이 대표적으로 그 뒤에 보어와 함께 쓰이는 그러한 이 동사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보어는 대부분이 형용사와 함께 쓰인다는 거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보통 우리 명사 아니면은 형용사가 이 보어로 쓰이는 거 여러분 이제 잘 알고 계시겠죠? 자, 세 번째 3형식 문장을 한번 볼까요? 3형식 문장은요. S, 주어, 그리고 동사, 그리고 목적어로 이어진 object, 목적어로 이루어진 그런 문장을 말하는데요. 이 얘기는 S가 O를 V하다라고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S가 O를 V하다. 자, 예를 들면은 I have a car. I have a car 라고 하는 문장이 있다고 보세요. 그러면 나는 S가 차를, a car를 have, 가지고 있다 라고 해석을 할 수 있는 거죠. 또는 그녀는 수영하는 걸 좋아한다 라고 하면은 she likes swimming. 그녀는 수영하는 것을 어떻게 좋아하다 라고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 바로 3형식. 그럼 4형식은 무엇인가? 4형식 문장은 바로 이렇습니다. S가 V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목적어가 2개 나오는데 우리가 보통 목적어를 IO, DO라고 부르는데 IO는 indirect, 다시 말하면 간접이라는 뜻이고요. DO는 direct, 직접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간접 목적어와 직접 목적어 2개의 목적어를 가지는 이 동사들이 들어있는 문장이 4형식 문장이다. 그러면 해석은 어떻게 한다? 해석은 S가 IO에게 DO를 좀 어려운가요? V하다라고 이렇게 해석을 하셔야 돼요. 예를 들면 She gave me a book. She gave me a book 이라고 한다면은 그녀가 누구에게? me에게 무엇을? a book을 gave, 주었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되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예를 들면 He wrote her a letter 이라고 한다면은 그가 누구에게? 그녀에게, her에게 a letter, 편지를
wrote, 썼다라고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 4형식 문장은요, 이 목적어가 2개 있는 문장은 이 위에 있는 3형식 문장, 즉 목적어를 하나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아까 제가 예를 든 She gave me a book 이라고 하는 이런 문장을 한번 볼까요? 이 문장을 어떻게 고칠 수 있냐면, 자, 여기서는 나에게 그 책을 이라고 해서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 목적어가 두 개가 쓰였는데, 이때 하나로만, 여기서는 직접 목적어만 살려서 어떻게? She gave a book. 이렇게 만들 수 있어요. 그러면은 미는요. 네, 이 미는 뒤에 전치사 to와 함께 전치사구로 to me 라고 하는 말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또 4형식 문장과 3형식 문장 이렇게 서로 교환이 가능하다는 거 기억하시면 좋고요. 단 주의하실 점은 이 뒤에 나와 있는 간접 목적어와 함께 쓰이는 전치사는 항상 to는 아니에요. 동사에 따라서 to를 쓸 때도 있고 for를 쓸 때도 있고 of를 쓸 때도 있다. 대표적인 to를 써야 하는 동사는 나온 것처럼 give라든가 teach라든가 아니면은 뭐 tell이라든가 send라든가 하는 것이고요. for를 써야 하는 그런 이 또 동사들은 buy, get, make, find 라고 하는 그런 동사들이 있고요. of를 써야 할 때는 ask 라고 하는 거. 예를 들어서 may I ask you a favor 이라고 할 때 you a favor 이 목적어 2개를 하나로 바꾸면은 may I ask a favor of you 라고 문장을 3형식으로 바꿀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꼭 뭐 바꾸고 싶으신 분은 그냥 이대로 쓰셔도 되고 단지 이 서로 네 이렇게 바꿔 쓸 수도 있다라고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마지막 5형식 문장은 어떤 것인가? 어렵게 너무 생각하시지 마시고요. S가 나오고요. 동사가 나오고요. 목적어가 나오고요. 목적 보어가 나와요. 자, 목적 보어라고 하는 것은 목적어를 꾸며주는, 보충해주는 그런 말이겠죠. 그렇다면 해석은 어떻게 한다? S는 O가 오시하도록 부의하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 자, 마찬가지로 예문을 하나 들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I라고 시작하는 거 볼까요? I found him handsome 이라고 하는 그런 문장이 있다고 해봐요. I found him handsome. 그러면은 S는 나는, O가 힘이, handsome 하다고, find 생각한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되죠. 다른 예 하나 더 드릴까요? My friends call me 뭐 예를 들면 Paul이라고 한다면 my friends가 call me 나를 Paul이라고 부른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또 5형식 문장까지 이렇게 살펴봤는데요. 자, 목적 보어, 즉 여기 나와 있는 목적 보어는 지금은 제가 뭐 handsome이라든가 아니면은 펄이라든가 뭐 이렇게 형용사와 명사를 썼습니다. 그렇죠? 보어가 될 수 있는 것은 명사도 있고 형용사도 있죠. 그런데 이 목적 보어에 동사가 오는 경우도 있어요. 원형 동사.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어떤 동사들이 뒤에 원형 동사를 목적 보어로 가졌다? 그렇습니다. 지각 동사. 그리고 사역 동사. I heard him sing 또는 I made him go 라고 하는 이런 지각동사나 사역동사는 이 목적 보어로 원형 동사를 취하기도 한다. 이거를 기억을 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뭐 별로 어려운 내용이 아니었죠. 이 문장의 형식, 영어 문장의 형식 5가지는 무엇에 의해 결정난다? 동사에 의해서 결정이 난다. 그리고 각각 형식마다 어떻게 해석을 한다. 이 해석하는 방법만 여러분이 좀 기억을 해 두시면은 다음에는 뭐 1형식이야, 5형식이야 뭐 이런 좀 복잡한 내용이 나와도 여러분 아주 강하게 이론적으로 무장이 되어 있으실 것 같습니다. 쉽게 이해할 수 있으실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이번에는 우리 이 it라고 하는 이 대명사의 쓰임에 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it를 모르시는 분은 아마 안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네, 뭐 여러 번 나왔었죠. 우리가 그것이라는 뜻으로 많이 알고 있는 이 대명사 it. 그런데 꼭 그것으로는 그것이라고 하는 의미만으로 쓰이는 것은 아니다. 그 얘기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자, 먼저 그래도
it이라고 하면은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게 대명사로서의 그것이라는 말이니까 이것부터 한번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말 그대로 우리 전치사, 이 대명사 it이라고 하는 것은 뭐 그것이라고 해서 앞서 언급한 사물을 다시 얘기할 때 우리가 많이 써요. 그렇죠? 예를 들면은 뭐 the air is 예를 들면 the air is not clean. 뭐 we have to make it better. 뭐 이런 식으로 한다면 그 it은 뭐 air. 네. 이 우리 공기, 마시는 공기를 가리킨다는 거. 앞에 이미 나온 사물을 다시 얘기할 때 우리가 it을 쓴다는 거 많이 알고 계실 겁니다. where is my pen? it's under the table. 내 펜 어디 갔지? 그것은 네. 탁자 아래 있다. 이런 식으로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대명사 it 생각을 해 보실 수가 있는데요. 자, 그 밖에 또 어떤 it이 있냐? 비인칭 주어의 it이 있습니다. 비인칭 주어. 비인칭 주어라고 하는 것은 인칭이 아니다라는 그런 뜻이죠. 가리키는 그런 대명사가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다시 말하면 별다른 의미가 없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비인칭 대명사는 언제 쓰냐면요. 바로 시간, 날짜, 거리, 날씨 등등을 나타낼 때 우리가 보통 많이 씁니다. 네. 자, 뭐 시간이나 날짜랑 같은 거니까 하나만 지울게요. 예를 들면은 it's 2 o'clock now. 그것은 2시다. 이렇게 우리 해석하는 사람 없죠? 그때는 그냥 2시다. 시간을 나타낼 때 우리가 의미 없이 주어를 내세워서 it을 내세워서 쓰는 경우가 있고요. 그리고 또 it takes 뭐 2 hours 라고 할 때도 그것은 몇 시간이 걸려요? 네, 2시간이 걸린다. 뭐 이런 얘기죠. 예를 들면 it's a long way 뭐라고 할 때도 좀 긴데, 좀 먼 거리인데 how far is it? 라고 하면은 얼마나 돼? 거리가? 뭐 이런 경우가 다 우리 또 여기 나와 있는 거리에 해당하는 비인칭 주어라고 보시면 됩니다. 날씨에 관련된 비인칭 주어도 다들 알고 계시죠? It is raining. 네, it is hot. It is cold. 라고 할 때도 별다른 의미 없는 그냥 내세우는 주어, 비인칭 주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세 번째 어떤 또 의미가 있을까요? 가주어로서의 it이 있습니다. 가주어, 가짜 주어라고 하는 얘기죠. 아니 왜 가주어, 가짜 주어를 사용을 할까? 여러분들 예문을 하나 드릴게요. 그러면 좀 이해가 쉬우실 것 같아요. 예를 들면은 it is hard to make friends 라고 하는 이 문장이 있다고 해봐요. 자, make friends, 친구를 만드는 것은 어렵다 라는 얘기인데 여기서의 이 주어는, 문장의 주어는 뭐죠? 그렇죠. 당연히 it입니다. 그리고 동사는 is가 되죠. 하지만 내용상으로 봤을 때는 무엇 하는 것이 어려워요? 친구를 만드는 것이 어려워요. 그래서 사실은 to 이하 이 부분이 진짜 주어이고 it은 가짜 주어다 얘기를 하죠. 아니 주어가 분명히 있는데 왜 가짜 주어 it을 내세우느냐 하면 기니까. 네, 물론 to make friends is hard 라고 하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너무 기니까 집중이 안 돼요. 집중이. 네, 정신이 분산되는 거야. 그러니까 딱 it을 앞에 내세워서 it is hard to make friends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 바로 네, 우리가 보통 가주어 용법이다 라고 하는 거죠. 하나만 더 예를 들면 it is useful to learn foreign languages. 외국어를 배우는 것은 useful, 굉장히 유용하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진짜 주어는 to learn foreign languages가 되고요. 그리고 또 네, 가주어는 it, 앞으로 내세웠을 뿐이라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만 더 얘기를 해드리자면 it에는 또 다른 용법이 있는데 강조하고 싶을 때 it을 사용합니다. 강조하고 싶을 때. 자, 예를 들면 우리 많이 봤던 그런 이제 문장 중에 it was Tom. 제가 많이 듣는 예 중에 하나죠. Who broke the vase 라고 하는 그런 문장이 있다고 해봐요. 자, 그렇다면 이 얘기는 뭐냐? 그것은 탐이었다. 뭐가? Who broke the vase. 꽃병을 깬 것은.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Tom broke the vase. 탐이 꽃병 깼어요 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우리말에서도 꽃병을 깬 사람은 탐이에요 라고 하면 이 탐을 강조하는 말이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it을 사용해서 내세워서 이렇게 얘기할 때는 바로 이 뒤에 나와 있는 이것을 강조하고 싶을 때 우리가 또 it
to라고 하는 그런 또 it who라고 하는 그런 또 관계대명사, 투부정사 사용을 해서 우리가 강조하는 문장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는 대명사 it이 그것이라는 뜻의 대명사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보통 이렇게 또 여러 가지 다른 뜻으로 쓰인다는 거 함께 정리를 해봤어요.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 또 우리 퀴즈 문제 푸셨을 텐데 함께 확인을 해볼까요? 자, 다음 두 문장 어떤 의미 차이가 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The road smells good. 자, The road smells good 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몇 형식의 문장일까요? 물론 굳이 형식을 따지는 게 중요한 건 아니지만 여기서는 그 장미는 향기롭다. smells good, 좋은 냄새가 난다라고 해서 그렇죠? 네, S는 C하다. 바로 이 형식 문장입니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 A dog can smell very well은요? 이거는 A dog, 강아지는 very well, 어떻게? 잘 냄새를 맡을 수 있다. 라고 해서 무엇을 냄새 맡는지는 뭐 나오지 않았지만 그냥 여기서도 뭐뭐 할 수 있다, 잘한다 라는 그런 뜻의 이 형식 문장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그럼 다음에 뵐게요.